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요즘 금투세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자. 그러면서 뭐 한동훈 대표는 뭐 토론까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진성준 의원 정책위의장은 뭐 폐지하면 안 된다. 이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 뭐 이원주 의원 최고위원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유예하는 게 맞다, 폐지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뭐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라는 것이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 내지 27.5%의 세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세금이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1%, 많게는 2% 정도가 이 5천만 원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부자들의 세금을 걷는 것 말고도 한국의 어떤 경제 구조랄지 주식시장 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뭐 부자 감세다, 이렇게 부자 증세, 부자 감세,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이라는 걸 거둘 때는 그 세금의 어떤 부작용, 또 세금을 걷었을 때 어떤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단지 뭐 1%, 2%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뭐 세금을 걷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돼 버리면 자금 조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투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적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부자 몇 명한테서 돈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성준 의원을 보면 마치 그 뭐 부자 증세, 부자 감세처럼 막 몰아가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가져가야 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주식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경제에서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정책위의장 하고 있는데 정말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일단 오늘은요, 제가 아주 학문적이랄지 이론적 그런 게 아니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1% 내지 2%밖에 안 되는 뭐 한 15만 명 정도에서 세금을 걷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세금 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아니 다 빠져나가진 않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22에서 27.5% 정도의 세금을 낼 바에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 구조가 명백한, 그리고 이제 선진 기업에 투자를 하지 한국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세금, 또는 미국에서 세금을 좀 더 낸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기업, 정말 투명한 기업, 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그런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지 이렇게 취약한 한국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투자 금원을 상당히 미국이랄지 선진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면 결과적으로 또 개미들, 뭐 5천만 원 양도 차익 대상이 안 되는 개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너무나 취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1%밖에 안 되는 사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거기에서 정말 소액 투자하는 그러한 주식 투자자들과도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뭐 부자 감세, 부자 증세 이렇게 볼 건 아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증권 거래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맞아요. 근데 폐지는 하지 않고 세율만 좀 낮게 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율을 낮게 조정하면
금투세를 매기는 것은 세금 많이 걷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도 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면 그 세금이 줄어드는 게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친다는 그런 논리는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대상에는 법인이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그 금투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법인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래세에서도 세금을 안 내고 금투세도 안 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오히려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올해 투자액이 작년 3월 15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 3월 15일 기준으로 4배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조 314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4조 3,102억이 됐어요. 4배가 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6월 6일 기준으로 보면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 규모가 110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투명하면서 뭔가 선진국 어떤 회계 기준을 따라할지 여러 가지로 레벨이 올라 있다고 한다면 이 110조가 미국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주식 살 거고, 그럼 한국 주식시장 활용될 거고, 한국 기업이 활용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서학개미들은 왜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겠어요? 왜 110조나 들고 미국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단순히 있는 사람, 돈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그러한 금투세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거고요. 만약에 금투세를 매긴다고 하면 사실은 큰 손뿐만 아니라 작은 손, 소수 개미들도 결과적으로 따라서 탈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시점으로 보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서 2% 떨어지면 한국은 4%, 5% 떨어져요. 지금 올해 볼까요? 미국 주식시장 엄청 화랑됐잖아요. 엔비디아랄지 반도체 그런 거로 해서 화랑이 많이 됐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어땠어요? 꼭대기 찍었습니까? 찍지 못하고 계속 조정 구간에 있다가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폭락할 때는 같이 폭락해요.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 않고 미국 주식이 폭락할 때는 같이 폭락을 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지금 오늘 아까 보니까 2,508인가 그렇더라고요. 2,500선 깨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금투세 시행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자체가 부자 증세 감세를 논할 때가 아니고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취약성, 그리고 한국의 어떤 경제 구조,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워낙 민주당이 입장도 없고 갈팡질팡하니까 금투세가 아니라 이재명세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금투세 시행이 코앞에 닥쳤잖아요. 지금 9월이거든요. 내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 제1야당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